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왜 굳이 지하 1000m까지 내려가냐? 암흑물질 대체 뭐길래? 여기 오늘 제작진들이 이거 암흑물질. 암흑물질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암흑물질하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다면 이런 것처럼 아예 새까만 네. 그냥 완전히 진짜 찐 거. 그걸 암흑물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암흑물질이라는 게 정확히 정의가 뭡니까? 일단 저희가 보통 영어로 다크매터라고 부릅니다. 다크매터? 네. 그래서 이제 이 다크를 보통 이제 깜깜하다, 검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정체가 뭔지 모르는 거고. 아는 게 없다. I don't know인데? 네. Don't know. Don't know.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는 인비지블 매스라고 불렀어요. 인비지블 매스? 인비지블 보이지 않는. 네.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가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물질이라고 부르면서 다크매터가 된 거죠. 보이지도 않는데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정말 아리까리한데.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건 원래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우주적으로 관측을 했을 때 예. 보통 거대한 질량체, 예를 들면 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핵융합 반응으로 빛을 방출합니다. 아, 그렇죠. 어떤 형태가든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비해서도 엄청 질량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빛을 방출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예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약간 뭔가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단지 검은 게 아니라. 그렇죠. 아. 근데 안 보이는 물질이라고 알기 쉬운 용어가 있는데 누가 그걸 다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누군가 바꿔서 모든 혼란이 생겨버리는. 맞아. 그 다크라고 해가지고. 멋있어 보이니까 그냥 바꿔놓고. 투명 물질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투명 물질. 안 그래요? 근데 인비지블은 투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비지블은 불가시잖아. 불가시죠. 투명한 거랑 안 보이는 거랑 뭐가 달라요? 전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의 기준이죠. 가시광선을 통과시키니까 투명한 것뿐이고. 그러면 여기서 눈이에요? 아니면 관측 장비, 어떤 관측 장비를 통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준이? 아니요, 꼭 눈은 아니죠. 왜냐면 눈은 볼 수 있는 폭이 되게 좁아요. 가시광선 영역만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망원경 같은 관측 장비를 동원하면 X선, 자외선, 전파 같은 것도 볼 수 있잖아요. 네. 안 보인다는 건 그런 모든 관측 장비로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면 지금 뭐 있나 없나도 검출 전자기파로 검출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뭐 소리든 뭐든 무엇으로도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그 어떤 걸로도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데 어쨌든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력과는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표준 우주 모형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까지 관측한 모든 이제 현상들은 전 우주의 약 한 4에서 5%. 나머지는 뭔지 모르니까 다 다크라고 부릅니다. 아, 95% 이상이 그렇죠. 다크. 네.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은하들 얼마나 많아요. 별들도 너무나 많고. 그렇게 보이는 게 고작 4%, 5%가 채 안 돼요.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관측하고 볼 수 있는 저 빛나는 것들이 다 4%밖에 안 된다. 전체. 우주 에너지 밀도의 전체의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6%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나머지 96%는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그렇죠. 다크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는 애들, 이런 애들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걔가 이제 27%. 나머지는 순수한 에너지 상태. 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27%, 질량 27%. 그러면 암흑물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 전 우주에 일단 퍼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도 얘가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이런 게 제가 좀 약간 당황스러운데 우리 과학자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실험에 반드시 등장하는 것들만 믿는 게 과학의 원칙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과학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 이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5명이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예. 저희는 각자의 몸 체중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도면은 충분히 이 엘리베이터에 한 번에 탑승을 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탔는데 갑자기 인원 초과래요. 삐거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안 보이는데 이 안에 뭔가 질량체가 허용
무게를 진짜요? 초과할 정도로 뭐가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실제로 처음 암흑물질도 그런 거의 어떤 일환으로 어. 발견이 됐습니다. 네. 발견이 됐다? 처음에는 천문학적 관측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관측으로요. 네. 어. 이제 쯔비키라는 천문학자가 쯔비키? 있었는데 스비키. 그분이 이제 머리털자리 은하단을 관측하다. 머리털 자리. 네. 그래서 그 은하단을 관측하면서 이제 은하단의 회전 속도 이런 것들을 좀 관측을 하고 있었어요. 회전 속도. 대부분의 이제 우주 어떤 천체들은 기본적으로 그 중심을 통해서 네. 회전 운동을 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도 돌듯이.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 회전 속도가 음. 자기가 관측해서 본 거에 비해서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이 속도가 안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왜 더 빠르지라는 그런 물음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회전 속도를 그러면 왜 관측했는 건지. 그래서 예. 보통 이제 천문학자들은 보통 그 우주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게 뭐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회전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력이라든지 그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그 은하의 어떤 질량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관측할 때 빛을 통해서 측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광도 질량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실제로 그 회전 속도를 가지고 구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통 이제 역학 질량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면 이 속도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힘이라든지 속도 같은 것들은 결국 질량과 속도, 즉 가속도 이거의 관계식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은 어쨌든 우리가 속도를 알게 되면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정도 속도를 내려면 어느 정도 질량. 왜냐하면 중력과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환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구나 다른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도는 것처럼 그렇죠. 은하단에서 하나하나의 은하들을 그런 천체라고 생각했을 때 맞습니다. 얘가 뭔가 은하단의 중심을 두고 그렇죠. 회전 운동을 하는데 네. 이 회전 운동을 하는 걸 가지고 그 은하단의 어떤 질량의 분포 같은 걸 잴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건 이해가 되는데 네. 첫 번째 뭐 광도 네, 맞습니다. 광도 질량. 광도 질량은 그러니까 빛으로 어떻게 질량을 자, 측정해요? 쉽게 생각하시면 태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태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질량이죠. 네네. 그러면 얘는 자기 안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빛을 방출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빛의 세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빛의 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기에는 어느 정도의 질량이 존재하겠구나. 거꾸로 추천해 갈 수 있는 거죠. 에너지는 E는 MC 스퀘어니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주에서 은하단의 질량과 거기서 나오는 빛의 세기가 비례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은하에는 빛을 내지 않는 행성들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럼 그것들은 그냥 작으니까 무시하게 되는 건가요? 무시할 수밖에 없죠. 우리 태양계 무게 중에서 태양이 차지를 하는 게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태양계에서 99.98%예요. 99.98%요. 99.98? 나머지가 0.2? 0.0? 합쳐도 0.02%. 태양이 절대적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잔잔발이라고. 잔잔바리. 태양 앞에서는 약간 잔잔발이들은 그렇죠. 부스럽게. 근데 빛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할 텐데 그럼 내가 빛으로도 이 질량을 대충 환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둘을 비교를 해봤더니 거의 한 수백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즉 빛을 통해서 내가 확인했는 것 그걸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까지 빠를 수가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빠르지가 된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대호 선수가 그렇게 빠른 야구 선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도둑만 하면은 다 성공을 하고 그 정도로 빠른 거예요. 이대호 선수가. 그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이거는 질량에 의해서 그러면- 계산적으로 나올 수가 그러면 없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근데 어떤 게 더 맞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속도로 잰 질량과 빛으로 잰 질량.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저라도 아마 역학 질량 쪽으로 왜 광도 질량하고 역학 질량 중에서 역학 질량이 더 일단 역학 질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는 이미 공식에 의해서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미 이게 법칙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이쪽이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우주에는 성간 물질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빛 성간 같은 것도 막
정확하게 재려고 해도 반사되고 소광되고 흡수돼서 모든 양이 다 우리한테 관측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를 해봤는데 수백 배 차이가 난다? 이거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하다. 거죠. 그 방금 말씀하셨던 잔잔바리가 네. 지금 뭔가 엄청 크거나 어. 잔잔바리가 잔잔바리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뭔가 있다. 뭔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어떤 그 약간 암흑이라고 하면 약간 미지? 그래서 미지의 물질? 그때 처음 이제 스피키가 썼던 표현이 invisible mass였어요. 그렇죠. Invisible mass.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요. 네. 자전거를 타는데 내가 밟는 페달링보다 더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알고 보니 뒷바람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 뒷바람이 나를 밀어주니까 내가 오히려 페달링을 살짝만 해도 더 크게 나가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네. 딱 암흑 물질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게 그래요? 암흑 물질이. 그 뒷바람. 그 뒷바람을 우리는 암흑물질을 생각해. 그냥 바람이 분다 하니까 그냥 바람 부네 하면서 나는 그냥 꿀꿀꿀 하면서 가는 건데. 그러니까 황 박사님이 아까 들어준 그 이대호 선수의 예시가 좀 약간 헷갈렸던 것 같은 게 거기는 무거우면 느린 것과 연관될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뒷바람이 저는 더 맞는 비율 같은 게 그래요? 뒷바람이 결국은 세면 셀수록 그렇죠. 즉 무게가 크면 클수록 맞아요. 걔가 주는 중력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빨리 있다. 움직인다. 이게 이대호가 맞는 얘기인 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누가 맞는 얘기야? 이대호 선수 예시가 맞는 얘기가 인 게 왜냐면은 선입견이 있잖아요. 무거우면 느릴 것이다. 라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우리도 저 정도 무게로 하면은 이 정도 속도로 돌아야 된다라는 이론값이 있는데 그 값보다 빨리 돈다. 그럼 이걸 두 개를 합칠 수가 있겠네. 무거운 거는 이대호 선수 죄송하지만 무거운 선수는 느리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너무 빨리 가는 거는 뒷바람 때문에 빨리 가고 그 뒷바람이 바로 암흑물질의 그렇죠. 어떤 중력이구나. 무언가가 역할을 해준다. 그 무언가 역할을 해주는 거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암흑 물질인 거죠. 과학자들도 이해 못하는 거를 제가 뒷바람이론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암흑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안 보이는 걸 믿으라고 하잖아요, 지금. 안 보이는 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아니, 안 보이는데 뭘 믿는 거야? 과학의 기본적인 그 원칙과 좀 다른데? 라고 해서 뭐 약간 여러 가지 혼란을 많이 좀 얘기했던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창기에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리고 반응이 이제 그거예요. 그리고 거기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그 즈비키 교수님의 성격 때문에. 지비키 교수님의 성격이요? 네, 왜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때 당시 뭐 학계에서 그렇게 썩 이렇게 관계가 좋은 그런 분은 약간 아니었어요. 독불 장군이셨나요? 그렇죠. 독불 장군이기도 하고 아싸? 가짜이기도 하고 뭐. 아싸죠. 네. 그러니까 약간 남들하고는 좀 다른 길을 걷는 나만의 길을 마이너. 걷는 마이웨이. 그렇죠. 네. 그랬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썩 뭐 주류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그분이 이제 이게 인비지블 매스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했는데 그 사람의 평소 행실을 보면 뭐 주변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한다. 심지어 허브라고도 사이가 많이 안 좋고 안 좋았어. 결론은 안 좋은 거야? 아니 사이가 좋아야 될 사람들하고 다 적을 지면 어떡해. 다 적이었네. 사방이 다 적이었네요. 그래서 다크 메터로 빠지신 다크 과학자 혹시 그런 거 아니세요? 나한테 그래. 그래서 별명이 외로운 늑대였습니다. 별명은 멋있는데 나쁘지 않을지도. 아니,